마늘 수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반토막난 가격에 인력난까지 더해지면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집에서 이뤄지는 수업에 혼란과 불편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 문화 콘텐츠 창작의 거점이 될 경남 콘텐츠 코리아랩이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 산업도 활기를 찾을 거란 전망입니다.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김해시에 총 9개 연구소가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연구 개발특구에서 운영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초중고교생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죠. 교실이 아닌 집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아이들은 잘 적응하고 있을까요? 구지은 기자가 온라인 개학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형제의 온라인 개학을 맞은 맞벌이 엄마 배영일 씨. 아이의 출근 시간을 늦추고 이 방 저 방을 오가며 두 아이를 챙기느라 바쁩니다. 그나마 3학년 첫째는 동영상 강의를 곧잘 따라가지만 1학년인 둘째는 TV로 EBS 강의를 시청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는지, 숙제는 제대로 하는지, 딴짓은 하지 않는지 지켜보고 거들어주는 건 모두 엄마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온라인 개학 전 우려했던 이른바 학부모 개학이 현실이 된 겁니다. 한 30분 전에는 컴퓨터도 켜놔야 되고 이제 작은 애들은 상에다가 이제 숙제할 것들 펼쳐놓고 집중력도 짧고 하니까 옆에서 차고 앉아서 수업을 해야지만 그래도 끝까지 30분을 채워서 수업을 듣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면 할수록 더 그냥 학교 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을 모아 온라인 수업을 함께 듣게 하는 학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경남도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원격 수업을 학원에서 듣도록 관리 감독해주겠다고 홍보해서 맞벌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지금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 또한 온라인 개학으로 대체되었는데 위와 같은 위반 사례가 발생한다면 경남도 교육청의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교육청은 딱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학원과 교습소 수가 우리 도내에 8,000개가 넘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행정력이 미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띄엄띄엄하게 앉힌다든지 손소독제를 제대로 비치하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만 지키면 규제할 수는 없는 그런 사정이어서 학교에서의 정상 수업이 언제 시작될지 불투명한 상황. 엄마 개학, 부모 개학의 혼란과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앞으로 한 달 뒤면 본격적인 마늘 수확철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마늘 농가의 한숨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떨어진 가격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수확할 사람조차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경남의 한 지자체에서 노동력을 줄여주는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신창유 씨. 잘 자란 마늘을 바라보면 심란하기만 합니다. 킬로그램당 1,500원. 인건비도 못 건졌던 지난해 마늘 가격이 올해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인력의 대부분을 채웠던 외국인 근로자들도 코로나19로 모두 빠져버리면서 인력 걱정까지 가중됐습니다. 몇 사람 안 되면은 마늘 이거 수확할 걱정, 그 노동력이 전부 외국 노동력이 한 70%에서 80% 차지했었는데 아예 인건비를 떠나서 이 마늘 수확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가격 하락에 더해 인력난까지 우려되는 상황. 창녕군은 이동식 마늘 건조기를 선보이며 도움에 나섰습니다. 마늘을 운반용 플라스틱 박스에 쌓아두면 배풍기가 공기를 빨아들여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빨아당기면 그 부분만 빨아당기다 보니까 다른 데는 이제 건조율이 안 좋은데 저 안에는 다공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넓은 면적을 통일하게 같이 빼다 보니까 골고루 잘 효율적으로 마르게 돼 있습니다. 마늘을 수확하면 대부분 자연 건조하거나 대규모 농가의 경우 건조 창고를 사용하는데 이 건조기는 어디서든 설치와 해체가 가능해 창고 유지 비용과 인력을 5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조 기술에 따라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거든요. 저장 능력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 나중에 농가들이 판매를 할 때 판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격 반토막에 인력난까지 겹친 가운데 건조기가 소규모 마늘 재배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창녕군은 지역 농가 15곳에 대해 건조 시스템 설치 비용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수출길도 막히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감자에 이어 아스파라거스, 산나물 판매로 농가 돕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장기화되면 앞으로 더 많은 농산물이 가격 폭락 등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춘천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흙을 뚫고 20cm 정도 높이로 연두빛 식물이 자랐습니다. 뾰족한 끝이 마치 꽃망울처럼 보이는 이 작물은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올해 춘천 지역 아스파라거스 작황과 품질은 내년보다 좋은 상황. 문제는 코로나19로 막혀버린 수출길입니다. 현재 춘천 지역 아스파라거스는 본격 출하를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 비해서 수출 물량이 60% 넘게 급감한 상태입니다. 당초 수출 목표는 45톤이었지만 20톤 정도밖에 팔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아스파라거스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10,000원 선이 유지되고 있지만 수출되지 못한 물량이 시중에 풀리면 가격은 5,000원 이하로 폭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강원도는 아스파라거스 농가를 돕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에 나섰습니다. 우선 당초에 저희가 수출을 추진했던 이유가 내수 가격 안정과 가락시장 경매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수출을 추진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가락시장 가격, 경매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본격 영농철이 시작되면 호박과 오이, 고추 등 농산물 대부분이 같은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될 이제 우리 농민들이 많이 생산한 뭐 고추, 호박, 뭐 수박이고 뭐고 코로나가 이게 쉽게 잡히지 않으면 그 가격 폭락되는 그런 모습을 농민들이 그거를 체험하고 보고 있으려니 아마 지금부터라도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민들의 한숨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학, 창작, 1인 방송 등에 관심이 있다면 이 소식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경남에서도 문학 콘텐츠 교육과 지원, 네트워킹까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바로 경남 콘텐츠 코리아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지역 문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차원 화면을 만나자 움직이는 물고기로 변신한 그림. 대구의 대표 콘텐츠 기업의 기술입니다. 1인 방송 관련 강연을 듣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영상을 편집해보는 크리에이터. 한자리에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청년 문화기획자들. 모두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한 콘텐츠 코리아랩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문학 콘텐츠 기업만 450여 개에 이르지만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이 미비했던 경남에선 아쉬운 부분입니다. 경남에는 사실 문화 콘텐츠 분야라는 게 좀 생소하고 많은 창작 교육이 좀 많이 진행이 되어서 이제 창작자 양성이라든지 일반 도민들도 좀 많이 향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피드백을 주셔서 이제 앞으로 올해 이제 센터가 개소가 되는데요. 이제 그 개소를 바탕으로 이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남에도 문화 콘텐츠 창작 거점이 될 경남 콘텐츠 코리아랩이 탄생합니다. 지역 전문가 양성 체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경남 콘텐츠 코리아랩은 아이디어 발굴과 교육, 사업 지원, 네트워킹과 창작, 창업 문화 활성화까지 모든 뒷받침을 하게 됩니다. 창원 동남 전시장을 리모델링해 오는 10월 준공할 예정으로
웹툰 캠퍼스도 함께 자리에 시너지를 키우게 됩니다. 도내에 지금 콘텐츠 분야의 창작자들이 많지 않고 외부로 많이 유출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설과 공간 그리고 장비 지원 그리고 다양한 교육 사업을 통해서 창작자들이 더 자유롭고 그리고 마음껏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제조업과 융합할 수 있는 분야의 콘텐츠 산업도 좀 저희가 육성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워밍업을 끝낸 경남 콘텐츠 코리아랩. 상상이 현실로 바뀐 그곳에서 지역 문화 산업도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준입니다. 네,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설치된 건설 기계가 지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철근을 잘라낸 뒤 깔려있는 사람을 들것으로 옮깁니다. 부상자를 지상으로 내리는 순간에도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은 계속됩니다. 동래구 온천동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사고가 난 것 21일 오전 9시 30분쯤 굉음과 함께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겁니다. 태풍같이 바람이 확 불었어요. 불다 보니 무엇이 꽝 하길래 가보니까 그 내미권 다스라는 게 넘어졌어요. 사고 당시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휩쓸렸습니다. 신축 아파트 10층 높이에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타설기가 넘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인부 4명을 덮쳤습니다. 구조에도 애를 먹었습니다. 수톤 무게의 기계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구조 활동을 하다 보니 부상자들을 모두 구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붐이 기울어져 밑에 바닥면이 기울어지면서 사람들이 다친 사건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붐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계속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끼어있는 요구자 1명을 꺼내는 작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구조된 부상자들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0대 A씨는 끝내 숨졌고 나머지 3명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 설비 하부 받침대가 손상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 관계자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등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연속 발생하지 않으면서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112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85명이 완치돼 퇴원했으며 재양성 확진자 3명 등 27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퇴원자 85명 중 70명은 재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으며 8명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논산훈련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남 115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여전히 불분명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회복할 정책 수단으로 스마트 사회 간접자본 뉴딜 사업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목 건축 중심의 기존 사회 간접자본, SOC 사업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정보통신 기술 등 스마트 기반의 4차 산업과 지역 전략 산업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스마트 SOC 뉴딜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정부 투자가 이루어지면 침체된 국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차 산업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시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SOC 사업 외 지자체가 제안한 스마트 SOC 사업을 정부가 선택한 후 예산을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김해시에 관련 연구소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월 들어선 W랩에 이어 총 9개 연구소가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연구 개발 특구에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강소특구 가운데 연구소 기업이 가장 많은 김해시는 앞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구소 기업은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자본금 중 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 특구 내에 설립한 기업으로
최대 5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됩니다. 경남도가 스포츠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육성지원센터를 설립합니다. 도는 마산대학교의 600평 규모의 시설과 스포츠 관련 장비 도입, 전문 인력을 활용해 경남 스포츠 산업 육성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산업 육성 지원센터는 국내외 스포츠팀 유치를 확대하고 스포츠 산업 창업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도내 2개 시군을 선정해 방문 스포츠팀 지역 거점 센터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기업, 병원, 한의원과 여행 관계자 등 지역 공동체와 협업해 스포츠 관광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동계 시즌 3,994개 팀 57만여 명을 유치해 427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거뒀습니다. 합천구는 오는 23일부터 경남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통보를 우편으로 받은 대상자가 읍면사무소에 방문할 경우 선불카드, 즉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받습니다. 이에 따라 합천구는 21일 경남사랑카드 제작과 송부, 카드 관련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NH농협은행 합천군 지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천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24회 황매산 철쭉제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구는 방문객 차단을 위해 황매산 군립공원 출입을 통제하고 지역 곳곳에 안내문을 부착해 축제 취소 상황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황매산 철쭉제는 5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찾는 국내 대표 봄꽃 축제로 황매산 군립공원에서 매년 열렸습니다. 함안군 상하수도 사업소가 사회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합니다. 대상은 장애인 가구와 국가유공자 가구 등 사회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이며 사회 취약계층은 매월 5톤, 다자녀 가구는 매월 10톤에 해당되는 금액이 감면됩니다. 감면 대상 군민은 감면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함안군 상하수도 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무료로 광고를 실어주는 희망 광고 사업을 실시합니다.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던 62개 업소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6월부터는 창업 6개월 이상 사업자의 신청도 받을 계획입니다. 하루 평균 3만 명, 월 100만 명이 찾는 시 홈페이지는 지역 광고 효과가 높은 만큼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올해 1분기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가 60건, 사망자는 1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기관 고장 등 단순 선박사고가 4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좌초, 충돌, 침몰 등 6대 해양사고가 1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영해경은 사람에 의한 해양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출항 전 사전 장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수요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바람이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다 낮부터 다시 바람이 강해져 밤까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대기가 건조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일교차 크겠습니다. 동해남부 해상에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최고 3.5m로 이는 곳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강하지만 낮 기온 19도까지 올라 쌀쌀하진 않겠습니다. 미뤘던 빨래나 세차하기에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